번호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또 다른 정치구단 혹은 만주 변호사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요. 주진우 기자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서 빠져나오고 계시질 못해가지고요. 내가 가봐서 아는데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법원 가봐서 예. 대법원 현장 연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오시려고 했는데 급하게 방금 방송 전에 못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화 연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주진우 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니 박성재 영장도 기각되고 네. 정말 특검도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고 저희가 네. 짚어야 될 이야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그래도 박지원 의원님 대법원에 가봐서 아는데이시니까요. 전화 연결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법사위가 가장 뜨거운 현장인데요. 법원 가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지금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지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의원님.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대법원 국감장에 있어서 예. 오늘 출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국정감사가 없었던 날인데 월요일 날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법원장의 답변이 부실해가지고 예. 오늘 현장 국정감사를 하자 예. 이렇게 결의해서 대법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질문 중인데 예.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찍 퇴근해 버리네요. 아, 국민의힘 의원들 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정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예. 하고 있죠. 하고 지금. 계시는군요. 네네. 예. 지금 그래서 저희끼리 박지원의 지금 내가 가봐서 아는 데가 지금 되어버렸다. 해봐서 아는 데가 아니라.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옆에 주진우 기자도 나와 있거든요.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예. 대법원 가셨네. 거기서 뭐 하세요? 저 국정감사하고 있죠. 이번에 사실 여보세요? 네. 네. 우리 법사위 소위 국정감사가 국민적 관심사였거든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나 특히 추미애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많은 물밑 대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밑 대화를 했다.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지난 월요일 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오셔가지고 약 100여 분 7분의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했고 예. 또 오늘 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못 만난다, 보여줄 수 없다 했는데 결국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예. 같이 대법원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 조사 하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의 관건은 지금부터 약 1시간 후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마무리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인사를 하죠. 관례상. 그렇죠. 이때 만약에 지난 월요일 국정감사처럼 부실한 답변을 하시면은 우리는 또 종합감사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두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점심을 같이 그 대법원장과 함께 먹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은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나경원 의원, 조배수 의원, 박지원 의원 이렇게 이제 대법원장하고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네. 추미애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그 이번 국정감사에 나타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네. 대법원의 그러한 졸속 결정에 대해서 강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식사했다는 게 보도가 나니까 네. 지금 저한테 문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예. 조이대하고 희낙낙하고 밥 먹었느냐 이건 밥은 먹어야죠. 밥은 먹어야죠. 억울합니다. 밥은 먹어서 하나라도 건져야죠. 근데 그러셨는지. 저기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혁혁한 낚시를 한 게 서영교 의원이 재밌는 얘기들을 다 이제 수집하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질문하는 순간인데 제가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덕수 총리를 안 만났다고 합니까? 아직 확실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얘기 안 합니까? 네, 지금껏 그래서 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우리 민주당의 광주 광산구 박균택 진짜 아주 발군의 의원입니다. 박균택 의원 여기서 또 해남 안 도대체 되지도 뭐냐? 않아. 네. 한덕수를 만났다는 거냐 안 만났다는 거냐? 그렇죠. 왜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냐? 네. 하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한테 질문해 놨으니까 네. 이따 끝날 때 대법원장이 나오셔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님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좀 전달 더 해주셔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더 좀 이야기를 건져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세요. 예, 의원님, 저희 지금 오늘 못 오셨으니까 구독, 독려 멘트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생한 대법원의 현장 리포트를 그렇죠. 그렇죠. 박지원 리포터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것은 시사인 TV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생생한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생생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최고 위대한 국민들이 항상 지지한다, 존경한다, 파이팅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덕분에 저희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주소 알아주면은 예. 해남 고구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해남 고구마 지금 칭찬하시는 분들 보내드린다라는 놀라운 박지원 의원님의 10분요? 선착순 10분 해남 고구마 보내드릴 테니까 예. 구독하고 저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어머,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구독 인증 이벤트 저희가 자막에 띄웠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구독했다라고 하는 인증을 지금 해당 나가는 주소로 띄워주시면요. 박지원 의원님이 해남 고구마 정말 맛있다라고 주진우 기자가 방금 인증을 했는데요. 10박스 10분한테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해남 경제도 살리고 시사인 구독자도 살리고 덕분에 아마 지금 저희가 67만 9천인데요. 68만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즐거운 70만 채워야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그러면 현장에서 계속 예. 파이팅 해주시고요. 내란감시, 내란통시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대 개혁 열차가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놀랐어요. 예, 구독 지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왜 이래? 박지원 의원님이 이렇게 해남 고구마까지 해주실 파격적인 공약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왜 감사드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왜 그래? 너 안 그랬잖아. 아니 저희 지금 정치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가끔 해야 됩니다. 주진우 기자도 공약 하나 하고 가실래요? 너 그런 거 싫어요. 사인 하나 하고 가실래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 오늘 주진우 기자는 네. 단독 거리를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워낙 뭐 단독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이시니까요. 빨리 시작하세요. 네, 아니 근데 박성재 영장 기각은 좀 예상하셨어요? 이 영장은 이상민 영장하고 거의 쌍둥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조가 똑같아요. 예. 자, 그런데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고검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윤석열이 제일 먼저 계엄하면서 불렀던 전화했죠. 예. 야, 빨리 들어와.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박성재였습니다. 그런데 박성재가 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전화를 하죠. 회의도 하죠. 자,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해가지고 야, 출국 금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겠죠. 문건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정본부 연락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3,600명. 그래서 구치소에 3,600명. 소년이 온다
한강 주진우 작가의 기자 3,600에 충분히 들어가죠. 거기 있었을걸요? 근데 무서워요. 전시 가석방 자, 기부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검사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예. 했고요. 뭔가 지시를 했어요. 야.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지우고 없애고 거짓말을 했어. 박성재가 계속 거짓말을 네.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다가 그 법무부 압수수색에서 지워진 문건이 발견돼서 그 문건이 살인이에요. 나왔습니다. 자, 예. 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고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예.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박정호 부장판사. 박정호 부장판사 이름 불러야 됩니다. 박정호 부장판사 예.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각을 한 이유가 도주 증거의 인멸의 우려. 박정호 부장판사의 그 논리로라면은 윤석열도 없고 김건희도 없어요. 구속될 그렇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내란범 중에. 그런데 근데 내란범 중에 이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위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말이 더 놀랍더라고요. 위법 인식에 대한 경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 얘기를 어렵게 써놨는데 자, 이게 계엄을 했는데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고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 통상적인 일이었다. 이런 박성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예.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자, 계엄 때 전 국민이 벌벌 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은요, 군인을 막은 시민들, 그 사람들 오히려 불법을 한 거예요. 불법을 한 거예요. 공권력에 막힌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요, 야. 그 계엄군 경찰들이 예. 제지하는데 담 넘어간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의원들 주진우 기자잖아요. 다 잡아가야 돼요. 자, 그런 사람. 자, 계엄이 위원이 아니면 그러면 이게 통상적이었다고? 그러면 계엄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위법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걸 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좀 걱정이 된다. 이게 단순히 박성재의 구속이 안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란 혐의 자체가 무혐의 되거나 무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통상적인 행위라는데 자, 우리가 CCTV에서 계엄을 동조하는 누구도 막지 않는 우리 장관들 총리를 봤습니다. 예.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 계엄군을 국민한테 보내는데 그거를 방조하고 오히려 손을 흔들면서 3명, 4명이 필요해. 웃고 있잖아요. 아직은 안 돼. 이상민. 그러면서 야, 계엄 선포하고 나서 웃어요. 이걸 보면 이게 저 사람들이 다 내란 주범들이었구나. 저 사람들 CCTV에 잡힌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영장을 긋지 않습니까? 영장을 긋는 것은 기각했다. 긋는다고 해요, 보통. 예. 그런데 업계 용어 쓰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따져봐야 된다는 저는 얘기고 그리고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통상적인 활동을 했다. 이 계엄이 위법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지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냥 시종 잡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의 엄중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박정호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수원지법 그 3명이 영장 전담으로 다 지금 4명 중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조직의 영향에 있다. 말이 안 되고 영장 판사들의 이게 양승태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보수 대법원장이 있었을 때 영장 판사의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 매우 중요한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밀어넣고 그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면 승진을 시키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장 판사를 포진시킬 때 수원 3인방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 갈등이 일단락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은 이게 판사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법부가 이러니까 신뢰 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조희대 나와라 얘기하는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했다. 지금 윽박지르기냐. 그다음에 뭐 대법원에 쫓아가는데 이게 뭐하냐 얘기하는데
판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맺히지 못한다는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이런 시국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박성재가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예. 박성재를 잡아야 예전부터 그 이야기 하셨죠. 심우정으로 가고 김주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서라도 박성재를 잡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지금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국무회의 내란 국무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동이 걸린 것은 맞습니다. 아,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더 걱정이 심각합니다. 되는데요. 앞으로 그러면요 내란에 참여한 검사들은요 수사 안 한다, 못 한다, 그리고 영장을 못 받는다, 그 다음에 판결 못 받는다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CCTV 얘기를 한번 예. 할까요? CCTV가 나왔는데 그 CCTV가 대통령실 바깥에, 대통령 집무실 바깥에 그 대회의실 그리고 예. 복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집무실에도 CCTV가 있고요. 다른 데도 다 있어. 목소리도 있고. 아, 목소리도 있어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데 어머. 근데 확보하지 못했어요. 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 중요한 증거를 왜 확보 못하죠? 경찰이 검사들은 공수처에서는 CCTV 내놓으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경찰이 7번, 8번 예. 계속해서 구두로 한 것까지는 10여 번 계속 CCTV를 달라고 했는데 아. 그때마다 경호처가 막고요. 검찰에서 막았어요. 야. 검찰에서 막고 경호처가 막았는데 근데 그 경호처에서도 다 지우라고 했는데 이거 지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백업해준 양심 있는 의인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백업해 놓은 게 남은 거고 그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겨우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도 윤석열의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윤석열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같이 회의하고 토의하고. 그런데 CCTV에 여러분께서 본 화면은 한덕수 관련된 내용만 조금 잘라놓은 건데 아, 정말. 이것 말고 더 있어요. 박성재 건 또 있고 다른 사람들도 또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CCTV를 이 단편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내란을 만류하지 않았고 얼마나 적극 가담했고 중요 공모자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심지어 거짓말했잖아요. 다 헌재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란을 처벌하지 않으면 누구를 처벌한다는 말입니까? 아. 이렇게 크고 중요한 범죄는 없어요. 저기 CCTV에 나오는 사람들 다 버스에 태워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그냥 데려가야 돼.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웃지 말고 특별히 박성재는 제일 먼저 잡아가야 돼. 제가 국회에 가가지고 박성재 저 제일 나쁜 놈이다. 저 사람한테 물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쫓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성재를 빨리 잡아야 내란을 그 수사하지 않은 예. 검사들, 수사를 막은 검사들까지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에 이미 지금 수사가 이제 거꾸로져가지고 저 마무리하고 있어.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다른 특검에서 지금 집에 간다는 거잖아요. 집에 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10월에 지금 명절 전에 추석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0월에 20명 부를 거야. 예. 20명 부르겠다고 한 팀에서는 2명으로 줄었고 13명 부른다는 사람들은 3명으로 줄었어요. 압수수색도 안 해요. 그리고 검사들은 집에 가고 있고. 요새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수사를 이쪽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가다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러면 내란 수사를 법원에서 지금 정면으로 태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덕수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덕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그렇게 명확한데 거짓말을 계속해댔는데도 한덕수 영장을 기각했죠. 근데 박성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란을 벌하지 말자는 건지 이 영장 판사들을 도대체 존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우 부장판사의 논리에 따르면 앞으로 이미 기소가 된 내란 혐의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다퉈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상민 장관은 박성재 장관보다 훨씬 혐의가 덜해. 그렇죠. 그럼 그 사람 구속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엄이 내란이 아닐 수도 있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통치 행위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위법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전 국민이 나와가지고 여의도를 둘러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도로교통법으로 다 처리해야 돼. 통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었는데 그럼 국민들이 잘못했네. 막은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한 건으로 볼 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예. 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로 가는 길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원래 검찰 수사를 안 해서 검사 수사를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그렇고 김상민 전 검사 구속됐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김상민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다 얘기를 들었어. 내가 김상민 얘기를 예. 창원에 내려가서 듣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안 할 그림 수가 사주고 없는 했다. 상황이다. 근데 안 했어. 여기서 예, 예. 안 했는데 여기도 안 했는데 그 검사들 말고 밑에 있는 변호사 그리고 파견된 출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그 그림을 쫓아다니다가 그림을 판 사람 중에 한 명한테서 그 검사가 사갔어요. 검사가 신분을 확인하고요. 디스카운트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김건희 준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사람.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랬던 거지. 예. 다시 그 박성재 이야기로 돌아간 박성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여튼 오늘 내란 특검에서 재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을 재청구해야죠. 했는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런 법원이면 네. 재청구해도 영장 나올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재청구해야죠. 예. 한덕수 총리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기소를 기소했죠. 붙였는데 불구속 기소. 수사 의지를 더 보여야죠. 열의를 더 보이고 차분차분 해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국정농단 때 이재용 영장 기각됐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다른 사람 불러서 다지고 다져서 다시 넣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의지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한덕수 내란의 2인자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목격했습니다. 내란 국무회의는 거쳐야 된다. 국무회의 그러니까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라는 그 껍데기를 에피를, 만들어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럼 놔둡니까? 자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총을 쏘려고 하면 막아야지. 그리고 총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아야지. 못 막으면 신고해야죠. 그럼요. 누가 네. 막았습니까? 누가 신고했습니까? 예.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수사를 하지 말자고요. 참 걱정입니다. 지금 예. 그 태클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재 영장 어떻게든 재청구해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심우정으로 가고요. 김주원으로 가요. 지금도 늦었는데 예. 저는 막 속이 터질 것 두 같아요. 달밖에 안 남았죠. 예. 이제. 왜 뭐 하고 있는지 예. 그 김건희 특검에서 검사들이 연판장 돌렸지 않습니까? 예. 40명 다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내란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 있는 검사들도 다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틀어졌어. 결국 검사들을 한편으로 그렇죠. 움직이려고 했다는 그런데 거죠. 지금도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연판장 사건 이후에 그분들 자주 모이고요. 양복 입고 그 상복 입고도 자주 모이고 그다음에 칼퇴근하고요. 계속 회식해요. 수사가 아니라. 회식을요? 네.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진짜 특검 때 답답하네요. 명절 때도 특검들 어떻게 돌아가나 예. 사무실 이렇게 갔는데 최혜병 특검팀만 조금 열심히 움직이고 예. 다른 특검팀은 거의 놀다고만. 아니 그러면 이번 박성재 구속영장도 사실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마지막까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염원, 시대 정신을 담아서 태어난 특검이에요. 그럼요.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는 이런 독재, 망령, 이런 망상에서 넘어가야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죠. 근데 그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으면 니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주 기자 오셨으니까 그래도 조희대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희대. 네, 지금 이제 법사위가 이번 주 돌아가면서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 반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뭔가 이 논쟁과 소란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뭔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요. 제대로 크지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과도 하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불렀는데 계속 관행만 얘기하고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좀 대립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어찌 되냐면은
민주당과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민주당 대 사법부, 법원, 이런 그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법원에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사사건건 법원으로 끌고 갈 거고 거기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개혁이 진보가 그리고 뭐 그 성장이 멈춰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이 법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 그리고 판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이 판결이 그리고 그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판사들도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조용해요? 민주당이 너무 심했다. 민주당이 근거 없이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뭉치는 분위기. 약간 좀 프레임 전환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결로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그리고 국민적인 손해로 올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의 갈등의 해결 막판에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 사회의 통합 갈등의 해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역할을 전혀 못하고 계속 대결 구도로 갈 것 같은데 이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 법원이다. 법원에서 1차적 책임이 있다. 직위원회 구속 취소 그리고 그 다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 이 두 개가 지난 대선에 그리고 이 사법부한테 이게 불신 그리고 불공정의 씨를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죠. 네. 특히나 이제 법사위에서 이번 주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그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된 접대 의혹에 있어서 그 대법원 그 윤리감찰실 감찰관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또 보니까 여성 접객원이 있는 단란 주점에 지기현이 간 건 맞으나 지기현이 나간 이후에 여자 접객원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 판사가 술 먹은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매우 중요한 문제고 지금 법원의 신뢰와 관련된 이 문제를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그 질질 끌면서 막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맡겼어 봐. 일주일 안에 다 끝냈을 거야. 더 공정하게 다 얘기했을 거야. 취재 열심히 하시죠. 바로 금방 하지. 금방 알아냈지. 마담들 다 만나고 접대원들 다 만나가지고 다 얘기했을 텐데 근데 법원이 이런 문제 자기 식구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계속 감싸면서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이 신뢰를 지금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누구 편이면 안 되는데 지금 누구 편으로 보여요. 검찰이 왜 지금 이렇게 검찰 조직이 사라질 정도의 문제가 됐냐면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과 권한을 줬는데 그 검찰이 한쪽 편에서만 서가지고 한쪽 편으로만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김건희한테는 가지도 못하고 뭐라고 했지? 아무것도 못하던 검찰이 그 검찰 조직의 존폐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사법부를 없앨 수는 없어요. 법원을 없앨 수는 없으나 빨리 우리 국민의 법원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받는 당신들의 법원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법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대법원장님 너무 정치적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주 기자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그래도 주 기자님 오셨으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의 감방 생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감방 생활. 뭐 오늘 갑자기 또 나왔더라고요. 왜 나온 거예요? 오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팬티만 입고 버티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덥다라는 핑계를 하기엔 좀 어렵죠. 그렇죠. 옷을 더 벗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왔을 때는 그냥 나왔다는 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도관들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불편함이 있어서 내가 왔다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교도관들
고생시켰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나오고도 싶었을 거예요. 어디 안 나가서 좀 있으시고 그랬을 텐데. 저는 나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냥. 나들이 나왔어요? 네, 원래 그 안에 감방에 있으면요. 예. 너무 시간도 안 가고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서 사식 먹고 좀 이따가 가겠다. 오늘 나와가지고 건빵에 무슨 컵라면 먹는다고 툴툴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래서 뭐 시켜 먹었겠죠. 이렇게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변호사들도 오고, 그럼 뭐도 시켜주고, 예. 네, 다른 것도 먹고 그렇습니다. 콧바람 쐬러 나왔다. 더 이상도 아니고, 지금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진술 거부하고 있다고 진술 거부하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예. 앞으로 최혜병 특검팀에서는 예. 소환을 준비해 놓았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 와서 온다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앞으로는 그럼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구치소장이 바뀌어가지고 본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요, 이번에는 왔지 않습니까? 들고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끌려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순순히 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란 특검이 사실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은 책임을 져였어야 되는데 그 내란 특검에서 부르자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가 인치 시도하다가 불발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란 특검이 가서는 강제 구인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사는 응하되 진술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전성배 씨가 이제 드디어 김건희 측에다가 가방이랑 목걸이 줬다고 인정을 했던데요. 네. 그건 뭐예요? 지금 근데 김건희 특검이 저는 전성배와 전성배 변호인단에 끌려다닌다고. 그래요? 네. 지금껏 부인하던 얘기를 이제 법정에 가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내용이 전성배와 전성배 변호사가 보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깰만하다. 집행유예도 아니고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논리를 가지고 온 건데, 목걸이하고 샤넬백 통일교에서 받아서 줬지. 당연히 줬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네 죄가 커져. 그래서 전성배가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성배가 빠져나가기 위한, 죄를 줄이기 위한 꼼수, 이 변호사들의 작전이라고 봅니다. 그럼 김건희 형은 올라가는 거예요? 김건희는 갔다가 왔는데 올라간다고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다시 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성배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법사 중에 최고고, 그러니까요. 스승, 목사, 도사 다 합해서 이분은 20년 가까이 그 김건희 집안하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김건희가 특검에 와서 마지막 진술이 뭐냐면은 전성배, 권진법사 얘기는 권진법사한테 알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말을 좀 과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전성배한테는 알려주지 않게 꼭 알려주지 마세요. 그 얘기만 하고 갔어요. 제 진술이 전성배에게 전해지지 않게 당부하고 갔다. 전성배가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전성배가 반말을 하고 뭐 시키니까 무섭기도 한데, 무서운 것보다도 전성배와 김건희, 윤석열이 비즈니스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것 말고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사람 심기를 경호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전성배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김건희는 아주 조금만 얘기하고, 김진우 거의 거짓말하고 진술 거부하고, 그런데 너무 수사를 조금만 했어요. 조금만. 압수수색에서 나온 거에 10분의 1도 잘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전성배가 자기 기소된 내용이 이 정도면 내가 싸워볼 만하다 해서 지금 거기에 그 특검에서 한 진술을 바꾸면서 지금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유경옥한테 지금 밀었는데, 그런 유경옥하고 김건희랑 입을 다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러는데 돌려놨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좀 곤란할지라도 건진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죄를 줄이는데, 지금 이 정도 거짓말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더 수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좀 뭐라고 그래 추가를 띄워놓는 예. 것이 이 진실을 밝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지금 집에 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전성배 수사한 검사가 제일 나쁜 애야. 통일교 수사하는 애가 제일 나쁜 애야. 지금 다시 원대 복귀하겠다는 거잖아요. 남부 애들이 제일 나쁜 애야. 서울 남부지검. 창원에서 파견 나온 애들이 제일 나쁜 애들. 그 애들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태업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특검 검사한테 내가 뭐 따졌지만 예. 태업이 아닙니다. 파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진짜예요. 자기들이 뭔데 파업을 해요? 공무원이. 자, 그 사람은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들 파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마지막 말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진실을 밝히고 전성배가 저런 식으로 무죄받을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그 기저에는 특검의 태업과 파업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이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남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그 남부에서 수사한 사람들이 와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자, 전성배 수사한 사람, 통일교 수사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고 연판장 돌리는데 제일 역할을 한 사람이. 이름 말하고 가세요. 안 되겠네요. 네, 내가 곧 부를게. 진짜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이야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충격적이죠. 예. 아니, 건진이 무죄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건진 쪽에서는 이 정도 기소면 무죄 나올 수 있다 얘기합니다. 야, 나 정치인 아니야. 그래서 정치자금법 아니야. 1억 받았는데 그거 나 기도해 준 거야. 계속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 정치인이 아니고 내가 김건희한테 줬다 이렇게 받았지만 알선수재가 아니다. 김건희가 정치인이냐? 아니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정치인 영부인이었지. 근데 정치인보다 더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죄를 확정할 수 없어요. 아니야.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죄를 더 과하게 뭐라고 하면은 그 변호 논리 없이 더 최고치로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어요. 오히려 피했잖아. 윤석열은 피했지 않습니까? 진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혐의의 가장 최고치로 기소를 하고 죄를 물어야 됩니다. 다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게 주진우 기자가 역시 특검 취재는 1타인데 이걸 또 빨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가기 전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좀 풀어주고 가시죠. 많은데 하는데 무슨 얘기하지? 지금 김장한 관련해가지고는 최상경 특검에서 얼마나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김장한 목사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데 김장한 목사 말고요 공수처에서 공수처가 있었는데 공수처는 검찰하고 다른 데잖아. 다른 데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공수처에 어찌 했냐면은 검사 출신들을 파견했어요. 알박기를 하고 수사를 못하게 막았어. 검사들이 오히려? 막았어. 그 송창진을 비롯해서 막았습니다. 그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그 수사를 합니다. 오늘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게 그거군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은 공수처 가서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검사들을 최상병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부장검사 송창진 부장검사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였어. 그러니까요. 변호사였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위증했고요. 모르는 척하면서 의혹이 있죠. 모르는 척하면서 저기 가서 정보를 빼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공수처에서 수사를 또 막았어요. 막았어.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보냈게? 어찌했게? 이게 검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최혜병 특검에서 착착 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사 드디어 최상병 특검에서 처음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 검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최혜병 특검 하고 있는데 자, 김건희 특검 하나만 얘기할게요. 통일교 프락지가 김건희 특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사관으로요? 자, 지금 아주 검사로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정관이후 논란 있었던 그 사람들 말고.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어. 마피아 게임이에요. 정말 이게 뭔가. 이제 갈게. 난 갈게. 네, 주진우 기자가 놀라운 단독들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결론은 정말 끝이 없다. 내란 종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감시하고 수사 내용들도 계속 좀 전달하도록 하겠다. 내란 특검에서 검사들 수사를 안 해요.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심지어는 곳곳에 마피아 같은 속이 다 프락치가 있다. 프락치들을 막 심어놨어. 참 우리가 끝이 없게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도
간단하게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좀 정신없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쏙쏙 전해드리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집중해가지고 내란종식 감시하도록 하고요. 오늘 10월 15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고요. 내일 방송은 장윤성 기자 그리고 이중규 기자, CBS 대통령실 출입 기자입니다. 함께 돌아올 테니까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